라마나 마리시 계속하겠습니다. 자아탐구 실천 부분인데요. 라마나 마리시는 자아탐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는 내면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고 가능한 한 그 느낌을 유지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또 딴 생각에 의해서 주의가 분산되면 그렇다고 아는 순간 다시 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나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라는 질문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육체와 마음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이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죠. 알아차리는 거,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돌이키는 거, 또 위파사나라는 그 관법 수행도 있겠고, 이렇게 걷기 명상할 때 이 몸 동작에 깨어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집중하도록 하는 방법들의 하나일 텐데요. 실행의 초기 단계에서는 나라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의 생각 또는 지각의 형태를 띤 정신적 행위가 되지만 점점 더 실행이 깊어짐에 따라 그것은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나라는 느낌이 되고 그 느낌과 다른 생각들도 대상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그것은 사라지게 된다. 이때 개체성이 잠시 정지된 상태의 체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될 것은 이제 수행의 초기 단계에서는 나라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또 어떤 지각되는 형태가 점점 깊어짐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나라는 느낌이지 라는 것이죠. 대상과의 연결이 끊어진다라는 거. 우리는 나를 인식할 때 대상이 있으니까 나를 인식합니다. 그냥 내가 나라는 것을 그대로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저 사람이 화를 내니까 내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상하거나 저 사람이라는 대상, 객관적인 경계에 대해서 나의 반응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대부분은 저 바깥의 경계와 대상 때문에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바깥에가 원인이 되고 내가 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결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바깥에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고통의 어떤 전부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회원님들하고 얘기할 때 정정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괴로운 거다 이렇게 말을 하시면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이 괴롭다라는 나의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한 말 때문에 나는 괴롭다. 이렇게 그것과 그것이 이렇게 대비되어서 이걸 차조라고 하죠. 서로 비추는 거. 서로 비추어서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슬프다.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서운하다라는 나의 생각, 나를 무시했다라는 나의 생각, 나를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나고 서운하고 슬프고 외롭다라는 것이지요. 그 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개념 짓느냐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이 남편 때문에 라고 했지만 그 남편 때문에가 아니라 몇 번 더 들어가다 보면 나의 해석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그렇게 들리는구나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상을 대할 때 보통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많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고 나의 본성을 거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우리는 그 사람 때문이라고 처음에는 순간적인 분별은 그렇게 일어나지만 내가 분명히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우면 그 사람한테 사과를 받거나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멀어지면 괴롭지 않아야 될 건데 그 사람의 한 말과 행동에 대한 나의 마음, 심상이 남아있는 한은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죠. 그러니까 10년, 20년 전 얘기를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죽었을 수도 있는데 죽은 사람 얘기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아직 안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그 원인을 끝내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이 객관적인 대상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객관적인 대상은 어떤 것이다. 그냥 그것을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연필이 있네. 나무가 있네. 남편이 말하네. 이런 것이지 남편이 저렇게 말하는 건 화날 만한 일이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느끼는 거고 듣는 거고 보는 대상이지 잘한다 못한다 시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연필과 꽃과 남편은 시비의 대상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구나, 그렇게 행동하구나, 저렇게 있구나 라는 봄의 대상, 들음의 대상이지 그것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 분별의 기준, 시비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준은 어디에 있다? 나 안에 있다. 그리고 내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나의 기준에 있어요. 정당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선악의 기준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원인된 조건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자본주의 세상이면 다 돈을 좋아해야 될 건데 어떤 사람은 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지, 어떤 사람은 돈보다 이렇게 어떤 평화로운 공동체가 더 중요하지, 이런 가치들의 다 다른 이유는 그 절대적인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석해내는 창에 따라서 다른 내용들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계속 이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돌이키다 보면, 자아탐구를 하다 보면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나라는 느낌이 이 느낌과 다른 생각들도 대상과 연결이 끊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개체성이 사라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개체성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저래야 돼, 저렇게 하지 말아야 돼 라는 판단들, 그 판단들은 누가 있기 때문에 판단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래야 돼, 말해야 돼 라는 판단을 하지, 아무도 없으면 제가 갑자기 무단히 그 사람을 떠올려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개체성, 나라는 어떤 인격체, 동일시화된 누군가가 있어야 판단을 하지, 그 사람이 천날 백날 떠들어도 내가 나라는 생각 없이 그냥 나무나 돌멩이나 강아지나 화분처럼 그를 바라본다면 그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가치 판단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그 동일시대한 어떤 감정이 개체성, 아주 고유한 나라는 존재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고 그 나의 기준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분별해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인식,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은 상태를 계속 체험하게 되면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던 바사나, 정신적 경향성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네요. 나라는 정신적 경향성, 바사나들은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며 그것들의 힘은 어느 정도까지 약해지면 진화의 힘이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완전히 씻어내버림으로써 나라는 생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최후의 그리고 불변의 깨달음 상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변의 깨달음, 최후의 깨달음,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상상하기 좋은, 우리가 상상하기 좋은 것은, 상상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뭔가를 상상한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을 경험했어야, 경험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 비슷비슷한 이러이러한 모양이겠지, 이런 형태겠지 하고 더욱 꾸며내서
그걸 부풀릴 수가 있는 거지, 아예 전무하다면 상상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상이라는 것이 일어나려면, 창조적인 것이 일어나려면 뭐가 반드시 기존의 기억과 경험과 그 바탕되는 낡은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에 빗대어서 상상하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후의 불변의 깨달음, 이제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어떤 상태일 거다라는 그런 상상은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죠. 오히려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키우죠, 우리한테. 나는 왜, 나한테는 너무 큰 일일 수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보일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항상 흔들리고 약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은 상태가 되겠어 할 때, 이와 같은 상태는 라마나 마하리시가 말하는 불변의 상태가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절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나의 경계에 갇힌 것이죠. 이분이 말을 하는 것에. 그래서 이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상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현실적인 적용, 그리고 내가 그것에 어떤 오류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변의 깨달음, 최후의 깨달음, 어떤 찌꺼기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깨달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논할 것들이 아니라 뭐를,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던 바사나가 약해지는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이런 얘기가 우리한테는 더욱더 사실 천배만배 오히려 전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랬을 때 이 정신적 경향성, 바사나, 이 정신적 경향성을 우리는 뭐라고 보통 얘기하나요? 카르마라고 보통 얘기한다고 느껴져요. 이 경향성을 가지니까 계속해서 만약에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은 시장에 가면 사과부터 보일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양한 많은 물건이 있어도 돈이 될 일부터 보일 거예요. 자, 우리가 뷔페에 가서 음식이 아주 많잖아요. 종류도 많이 많고. 그런데 자기가 먹었던 음식, 그 중에서 고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경향성이에요. 내가 어떤 향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그 흐름을 강화시키는 거. 이제 이런 경향성이 결국 나의 어떤 습기, 카르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건데, 이 나라는 생각이 일으키는 경향성, 나라는 생각이 일으키는 경향성, 그래서 내가 일으키는 경향성이겠죠. 이거 좋아, 저거 싫어. 이런 모든 것들이 나가 아니라 나라는 생각, 나는 존재한다고 믿는 그 나의 존재성을 부여를 누가 해주나, 정말 존재가 나에 대해서 존재성을 부여해주는 게 아니라 나라는 생각이 나의 존재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럼 우린 존재가 없나? 생각이 없으면 아니죠. 생각이 없어도 존재하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신될 실체, 누구나 봐도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직업을 얘기하지 않고 어떤 사회적인 명성이나 명예를 얘기하지 않아도 처음 보는 사람이 그냥 저 사람, 이름이나 뭐 어떤 그 명색적인 것을 몰라도 그냥 그 사람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성 자체겠죠. 이름, 뭐 명예, 학식, 돈, 이런 부나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경향성들은 나라는 생각이 일으킨다는 것이고, 나라는 생각이 이 경향성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이 경향성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 봐야 된다. 그랬을 때 친절하게도 라마나 마하리시가 이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들어볼게요. 나라는 생각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이 수행 방법은, 나라는 생각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 라마나 마하리시는 벌써 제시를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아 탐구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이 수행 방법은 억압적으로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보다 우수한 방법이다. 이는 어떤 대상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억압하는 것도 아니며 그저 마음이 일어나는 근원을 주시하는 것이다. 수행의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부터 생각하는 자기에게로 주의를 돌리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나라는 느낌에 대한 주시가 확립되기만 하면 더 이상의 노력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때부터 행위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존재의 과정이며 노력의 과정이라기보다는 무의의 과정이다. 굉장히 불교적인 표현이시네요. 자, 볼게요. 나라는 생각, 인도말로는 바사나, 나라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건 정신적 경향성.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수행 방법은 억압적으로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보다 우수하는 방법이다 했을 때, 억압적으로 조절하는 방법들, 명상, 3시간, 4시간 꾹 참고 해야 되고, 그 밖에 좋다는 방법들, 사경, 독경, 어떤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 억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자발적으로 하는데 왜 억압적이지? 그 자발성이라는 것은 내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과 같은 자발성인지를 보시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죠. 하지만 그거 내가 해야지, 하면 좋잖아, 하고 나서는 이러이러한 점이 있을 거야 라는 수많은 스토리가 있죠. 그런 것은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지 않고 발로가 되지 않았는데 발로시키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거를 조건화시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의무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약간 억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좋은 방법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이것이 최후의 방법이 될 수는 없는 것이,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해야지,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데 그래도 남 눈치 보면서라도 하기로 한 거 계속 해야지, 계속 하는데 이제 그것이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냥 꾸준히 내일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배고픈 것을 내가 일부러 배고파야지 하지 않아도 내가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 것과 같이 그런 것이냐, 이 수행이. 그러지 않죠. 그런 자연스러움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조작이 들어가요. 조작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미 부여를 스스로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작이 들어가는 것들은 당연하게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는 근원을 주시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의를 돌려서 나라는 느낌에 대해서 계속해서 돌이켜 보라는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된대요? 행위의 과정보다는 존재의 과정. 행위의 과정. 우리는 행위의 과정으로 자기의 존재성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한테 드러냅니다. 내가 누구를 어떻게 키워냈어.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렇게 되었어. 내가 이걸 하지 않아서 이렇게 했어. 이런 행위로 자기 자신을 증명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우리가 애쓰는 것인데, 이 행위의 과정이 아니라 존재의 과정이라면 내가 그와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했어도 성과가 나지 않아도 그렇게 괴롭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안 됐네, 다음에 좀 더 노력해 볼까, 좀 더 가벼울 건데, 행위의 과정이면 결과가 반드시 좋게 나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을 때 좌절하고 낙담하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걸 돌이킴에 내가 뭘 잘못했을까가 아니라 자기 탓하는 것이죠. 죄의식과 죄책감을 심어주는 그런 자기의 질문들, 그런 방식이 행위의 과정에 이어서 오는 것이죠. 움직임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기보다는 존재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있음으로 인해서 충분한데, 그런 있음의 존재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달리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존재성의 근저에는 노래 부르고 춤추고 달리게 하는 것의 그 모양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은 달리기를 하고 내일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거기에 근본은 나라는 존재성, 거기에 있겠죠. 노력의 과정이라고 보다는 무의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죠. 무의, 아주 기다려지는 말이죠. 함이 없이 하는 거. 자, 이 자리는 멈춰 있고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노력해서 이 순간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 순간은 그냥 주어졌다는 말이죠. 이 순간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노력을 쉬는 것이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무의하는 것이겠죠. 자, 궁극에 가서 진화를 발견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통해서다. 그러니까 내가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 관계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냥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점점점 싸우고 속으로 원망하고 어떠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졌다면 좋아진 과정을 기억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초기처럼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줘서 우리 사이가 좋아졌는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면서 내려놓고 아,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아, 이거는 내가 조금 괜히 내 생각을 너무 강요했구나. 아, 이런 부분은 뭐 저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취미를 갖고 있구나.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또 싸우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힘드니까 하면서 내려놓던지.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진 것이 그 사람을 다 있는 그대로 보는 과정 속에 있었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놓아서 그 사람이 나 정말 이걸 원해. 그럼 너랑 잘 지낼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들어줬다고 해서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는 것이냐?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잘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얼마나 부딪힙니까? 어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자기 가족을 전도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것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열심히 이제 전도가 되어서 가족도 열심히 믿지만 여전히 가족의 어떤 힘듦은 일어나고 있더라. 근데 이제 경중의 차이는 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지금 생각이고 마음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 닥쳐보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게 삶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인생의 창조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너무 믿어서는 안 돼요. 자기의 지금의 그때의 그 느낌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만병통치약같이 믿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면 그게 어디 됩니까? 돼야 말이죠. 또 다른 요구가 생기고 또 다른 요구와 갈등이 생기는 그 무수한 반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바꿔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그냥 저 사람 있는 그대로 보는 존재고 있는 그대로 듣는 존재지 내 생각대로 보고 내 생각대로 듣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최후는 결국은 보지 않는 거죠. 갈라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가 좋아졌다고 하면 그 갈등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 그 자체로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부분을 조금 얘기 나눠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질문, 진화를 깨달음으로써 진화를 깨달을 수 선생님께서는 진화를 찾음으로써 진화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찾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자, 대답. 그대는 마음이다. 아니, 그대는 자신을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은 생각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모든 생각의 이면에는 나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있다. 그 나라는 생각을 첫 번째 생각이라고 해보자. 그 나라는 생각에 달려들어서 그것을 의심해보고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찾아보라. 그 의심이 그대를 강하게 사로잡으면 그대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씀, 그대는 그대는 마음이다. 아니, 그대는 자신을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 뭡니까? 유식, 일체가 다 생각이다. 마음이다. 이 말하고 뭐가 틀려요? 일체 유식.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이고 생각이다. 그러면 어떤 분이 밖에 있는 사물이 분명히 있는데 나무가 있고 자동차가 있는데 그게 내 마음이라고요? 그러면 나무를 내가 뽑겠다 하면 막 뽑아지고 자동차가 오는데도 걸어가면 그냥 쑥 지나갑니까? 제가 저건 자동차가 아니라 돌멩이다 생각하면 돌멩이가 되는 건가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험이 기억나는데 그런 사물의 본질을 바꾸는 대상물을 바꾸는 것으로 유식을 이해를 한다면 신통력을 부리는 그거하고 묘하게 내 안에서 섞여져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이다. 내 마음 뜻대로 다 한다라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그대는 자신을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일체, 유식, 모든 것, 원효 대사가 일체유심죠. 모든 것은 마음이 본다. 고 일체유심, 모든 것은 시계작용이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다 하겠다. 이 말, 능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이 마음의 작용으로 그것을 우리가 인지해내고 있다라는 거,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듣고 있다라는 것이지 내가 저 사물의 질량과 형태를 다 바꾸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권능자, 신과 같은 마음 자세잖아요. 세상의 법칙은 인과의 법칙을 따르죠. 인연법을 따릅니다. 내가 심은 것이 사과면 나는 비록 배를 먹고 싶지만 배가 열리기를 바라지만 사과가 열립니다. 이건 인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사과라는 원인에 의해서 열매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것은 이 유식이라는 것은 내가 사과라는 씨앗을 심어서 사과라는 열매를 맺었구나. 진실을 진실로 보는 것도 유식이지만 진실을 헛되이 생각하는 것도 자기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진실은 매일매일 자라나고 있잖아요. 사과씨가. 한데 저것은 배나물 거야. 와, 열리면 얼마나 맛있을까? 너무 좋겠지? 그러니까 더 잘 키우고 더 어떻게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다 진실은 바로 매일매일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배 열매가 열릴 거야. 이거 뭘로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으로 짓고 있는 세계잖아요. 자, 마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마음, 이 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이 다 원인을 지어서 현상계의 결과를 추론해내게 만든단 말이죠. 자, 다음 말씀하신 대로 저 자신, 즉 나라는 생각에 몰두하노라면 다른 생각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저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아무리 대답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수행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그런 실수들을 한다. 그대가 진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심을 가지고 추구에 들어가면 나라는 생각은 사라지고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어떤 다른 것이 그대를 사로잡는데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했던 그 나가 아니다. 이미 변화된 나이다. 자, 질문하는 사람은 라마나 마하리시를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탐구적인 자세로 수행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이제 이것이 이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막 탐구하다 보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러이러한 것이구나. 이게 이렇게 올라와야 할 건데 그게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탐구의 목적은, 자아 탐구의 목적은 나는 그래서 누구구나, 나는 세모였구나, 나는 네모였구나, 이 어떤 결정론적인 대답, 개념화된 거죠. 이것도 결정론적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전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야 이렇게 나는 이거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온다면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건 왜 왔는데요? 동일시 때문에 나는 누구였구나 라는 것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험도 조심하라는 것 중에 하나가 느낌적인 경험입니다. 우주와 하나 되는 느낌. 너와 내가 없어지고 이 경계가 다 사라져서 허공과 같이 되는 느낌.
이런 느낌적인 체험담들이 굉장히 우리를 속이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또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와 같이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 이런 느낌이 깨달음이구나. 이걸 붙잡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느낌이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전에 그 느낌이 올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만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그 전의 조건을 우리가 탐구해 가야 되지. 그래서 참된 본성, 본질을 탐구해 가야 되지. 본질의 내용물, 대상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구나 결정이 되는 것이지. 대상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뭐구나 결정 내릴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그 채와 용이라는 것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한학에서는 채라는 것은 본체, 뭐 바람으로 예를 들면 바람의 본체는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바람의 쓰임이라는 용은 우리가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해요. 어린아이도 엄마 바람이 오늘은 많이 불어. 바람 부는 것 좀 봐. 너무 아름답다. 바람이 시원한데 바람을 매일 느끼고 있는데 이 바람을 우리가 그래서 바람의 본체는 뭐야? 라고 말을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바람의 본체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불가지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바람의 쓰임을 통해서 바람에 대해서 말하는 게 하나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람에 대해서 알고자 이 본질을 들어가고자 한다고 하면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게 돼요. 본질로 갈수록. 이거에 대해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흔들리는 게 바람인가? 깃발을 펄럭이는 게 바람인가? 가을에 황금 들녘이 바람인가? 내 피부에 이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바람인가? 다 바람은 맞지만 이게 바람의 본체냐? 하면 바람의 어떤 용, 쓰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바람의 본질로 들어가면 바람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바람의 쓰임을 보면 바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자리를 누구도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왜?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어려워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항상 쓰고 있고 늘 보고 있고 늘 듣고 있고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처럼 물고기가 물을 모른다고 해도 물속에 사는 거고 물을 잘 안다고 잘난 체를 해도 물속에 사는 거 둘이 똑같아요. 모든 조건이. 다만 하나, 나는 물을 몰라, 나는 물을 알아. 그 뭐에 있는데요? 생각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물고기가 생각 속에 있는 거죠. 물을 안다 모른다. 그냥 그 물을 느끼는 것이고 그 물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물을 보는 것이고 그 물을 그냥 듣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물을 알아. 나는 물을 안다. 너는 물을 모르지. 이거나 나는 물을 몰라. 너는 물을 아는구나. 좋겠다. 이런 것이나 다 뭐야? 생각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도 이분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저는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는데 아무런 대답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나 이거 잘 하고 있나? 선생님이 말한 대로 내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나?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라마라가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했을 때 그 나가 아니게 된다. 이미 변화하게 된다 했을 때 이 사람이 처음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아는 나는 펄럭이는 깃발로 바람을 아는 거고 흔들리는 물결로 바람이 세네 작네 아는 거고 나붓기는 어떤 머리칼로 바람이 세네 안 세네 아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의 본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상물에 대한 판단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면 대상물에 대한 판단이 뭔가요? 화를 내고 있거나 기뻐하거나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자기 신념을 주장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대상물이라는 거예요. 나붓기는 깃발처럼 바람을 보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바람을 우리는 언제나 느낄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경험할 수가 있다. 그 용성으로. 자, 그랬을 때 내가 아는 나는 대상화된 나, 동일시화된 나, 펄럭이는 깃발과 같은 상태의 나. 자, 그러면 계속 나는 누구인가 본질로 차고 들어가면 본질의 바람은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냥 그 바람이다. 그것이 바람이고 만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본질의 바람과 다름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바람을 찾지 않죠. 우리가 바람을 누가 찾습니까? 물을 누가 찾아요? 그냥 내리는 비도, 눈도, 이슬도,
진흙탕물도 땀도 비도 눈물도 다 물의 성분이고 물이잖아요. 이런 것으로 다 확인이 가능한데 보이지 않는,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물의 본체성을 누가 찾습니까? 그냥 그것이 이렇게 다 만상에 나투어지는구나. 바람에 보이지 않는 형상이 이 온 세계에 다 나투어지는구나. 그것이 다 바람이지. 그러니까 바람의 형상을 누가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면서도 바람에 대해서 모르지를 않아요. 깃발에 펄럭이는 것만 바람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 깨달음의 얘기가 이런 식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것인데, 깃발에 펄럭이는 것이 바람이야. 그래, 그건 맞지. 하지만 바람을 따라서 곡식이 눕는 것도 저게 바람의 모습이고, 파도가 눕는 것도 바람의 모습이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바람의 모습이고, 다 저런 것이 다 똑같은 바람의 하나의 본성이 수천 수만 가지로 나오는 것이라서 꼭 깃발만은 말할 수가 없지만 그것도 바람이야. 이런 식으로 아주 유연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그런데 깃발만 바람이야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만을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 그것만을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직된 사고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깨달음에 대해서도. 이제 이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해서 결국 찾으려는 것은 뭐예요? 가장 이상화된 나를 찾으려고 하니까 나가 대답을 안 하죠. 그런데 라마나 마리시는 그냥 지금 보여지는 나로 나투어지는 모든 행동과 감정과 경험, 그것이 나라는 것의 본질이 나투어진 용, 쓰임이라는 것이에요. 바람의 쓰임이 온 세상에 다 있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질문에 그 사람의 대답이 있습니다. 다 보면은 질문을 하는 것에 그 사람의 에고와 동일시가 다 들어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자,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이분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어떤 다른 것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왜 라마나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 나가 아닌 이미 변화된 나가 된다.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하니까 그 변화되는 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것은 진화, 곧 나의 본체다. 그것은 에고가 아니며 지고의 실체 그 자체다. 바람으로 바꿔보면 그것은 바람의 실체, 본체 자체다. 그러면 그것은 바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일어났을 때 바람이 형상화돼서 깃발을 나부끼는 거, 나뭇잎을 흔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체를 보지 않은 것이 답답할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람의 쓰임을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쓰임과 본체, 용과 체에 대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 눈의 봄의 작용이 눈의 핵심적인 것이지, 이 눈이 이 눈알을 빼가지고 봐야 눈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아니죠. 내가 물건을 다 보면 눈이 정상적으로 잘 있구나. 안 보이면 눈이 어디가 고장났나, 어디가 아픈가, 안과를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가 눈이 잘 작동되나 작동되지 않나를 눈알을 빼보면서 작동되나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잘 보이면 눈이 잘 작동하는 거고, 아니면 근데 눈이 이 세상을 다 비추지만 눈은 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눈의 작용에 대해서 누가 의심합니까? 잘 보이면 눈의 작용이 잘 있고 눈이 잘 붙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께서는 수행의 초기 단계에서는 다른 생각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가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에는 끝이 없습니다. 한 생각을 물리치면 또 다른 생각이 나타나고 도대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마나는 나는 생각들을 계속 물리쳐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대 자신, 즉 나라는 생각에 몰입하라. 그대의 관심이 그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다른 생각들은 자동적으로 물러나고 사라질 것이다. 여기에서 나라는 생각,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나라는 생각에 몰입하라 이렇게 할 때 그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계속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들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거를 그 강아지처럼 쫓아다니지 말고 그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을 가만히
계속해서 알아차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고요해지려면은 가만히, 부유물이 계속 떠다니는도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럴수록 물이 더 빨리 고요해질 거예요. 그거와 같이 이분도 나라는 생각에 몰입하라는 것은 생각을 더하고 아니라 생각이 올라오는 그 상태로 계속해서 알아차리고 그 생각들을 부유하는 물 속에 부유한 그 먼지들처럼 그렇게 계속 놔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뭐를 해야 돼요? 일어나는 그 자체, 생각 자체에 빠져들어서 이 생각 판단하고 저 생각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말로 자동적으로 조금씩 사라지다가 어느 순간에 그 생각들의 총체적인 모습이 뭐였구나? 생각이었구나. 이게 진실되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끄달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생각들을 물리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또 그대는 그 생각이 일어난 때마다 계속 물리치려고 하면 그 과정이 끝이 없으리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거기에는 끝이 있다. 그대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을 물리치려는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은 그대는 점점 더 깊이 그대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며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르면 생각을 물리치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자, 모든 것은 그 해석과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안내를 할 때도 뭐 우리가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결국 제가 스스로 인식할 때는 그냥 관점 잡는 연습이다. 관점에 대한 이야기다. 계속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것도 다 관점 얘기다.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이 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사물이나 어떤 판단과 사상, 신념, 이상 이런 것들을 얘기해도 다 자기의 관점과 해석을 얘기하는 거지 진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얘기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생각을 물리치려는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그 생각을 물리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어느 단계에 이르면 이제 이렇게 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물리치려는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겠죠. 생각을 물리치는 노력을 이 생각 하지 말아야지. 나는 누구인가로 돌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에 생각을 더하는 거 이런 말일 것이냐.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생각을 물리치려는 꾸준한 노력, 이 꾸준한 노력이, 물리치려는 이 노력이 그냥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올라오는 생각은 올라오는 생각대로 놔두고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이렇게 물이 고요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빨리 맑아져 보겠다고 흔들거나 어떤 노력을 하게 된다면 또다시 가벼운 부유물은 막 그 움직임에 따라서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리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라는 이 말씀을 계속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올라오는 것을 올라오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내 생각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 내 생각대로 듣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듣고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깨끗해지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뭐하고 싸워요? 생각하고 싸우죠. 내가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알아차리라고 했는데 알아차리지를 못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고 싸우게 되니까 그게 물을 다시 물속의 먼지, 흙탕물을 다시 부유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생각도 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더불어서. 그런데 이제 수행이 진행되는 저희 도반님들을 보면 결국은 이런 생각들도 다 없어져요. 그래서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아까 라마나 마하리시의 말이 공감이 됩니다. 알아차려야지 하는 생각 없이 그냥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기를 보니까. 그러면서 공부가 되어갈 때 이 사물에 대한 알아차림이 더 명료해지더라. 이제 이런 피드백이 있는 것은 똑같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면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처음에는 더 잘 알아차려야지. 나는 누구인가? 꼭
계속 기억해야지, 계속 물어봐야지, 이 생각에 대해서 계속 탐구해서 들어가야지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매여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것이 나의 생각하고 싸우는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그냥 알아차리고 이게 바람의 모습이구나, 이게 바람의 모습이구나, 이것도 바람의 모습이구나. 바람의 본질을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바람의 모습이 만상에 다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이 애씀이 사라져요. 그 패턴이 계속 보이면 나의 애씀이, 초기에 했던 애씀이 사라져요. 그래서 계속 갈수록 애씀이 사라지고 쉬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공부는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저항감은 누가 만듭니까?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에고, 업성, 아까 말하는 바사나 경향성이 만들어 놓은 것이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혀 노력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까? 자, 라마나는 지금의 그대 같은 상태로서는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그대가 좀 더 깊어지게 되면 그대는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게 된다. 자아탐구를 통하여 마음의 내면으로, 즉 나라는 생각의 근원으로 향하게 되면 바사나가 소멸된다. 진화의 빛이 바사나 위에 비치어 반사되는 현상이 바로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바사나가 사라지면 마음도 역시 유일한 실체, 즉 진화의 빛 속으로 흡수되어 사라져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그랬을 때 구도자에게 진정으로 요구되는 것은 나라는 생각의 근원을 향한 열의에 차고 집중된 탐구 자세다. 열의에 차고 집중된 탐구 자세. 선가에서는 대신심도 있지만 대분심, 그리고 대용심, 용맹정진하는 그 마음이시죠. 자, 이런 것들, 분심이라는,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는 것, 대분심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열의에 차고 집중된 자세로 연구해 나가라는 거, 탐구해 나가라는 거. 이거 어차피 노력할 수도 없게 되는데 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죠? 노력할 수 없게 된다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은 또 뭐예요? 그 노력은 무엇에 대한 주체가 달라져 있어요. 처음에 노력의 대상은 나의 에고입니다. 내 생각과 경향성이에요. 그건 노력을 해야만 해요. 내 습관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습관이 사라집니까? 그 습관이 사라지게 하기 위한 무언가 노력을 하게 되죠. 담배를 끊을 때, 담배를 끊기 위해서 뭐 사탕을 먹는다, 뭐 다른 생각을 한다, 운동을 한다, 뭐 취미생활을 한다.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뭔가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있기 위해서. 그게 노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나의 경향성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 경향성이 점점 잠자게 되면은 본체, 그냥 드러나는 것은 드러나는 것대로, 바람이 펄럭이는 거, 깃발이 펄럭이는 거는 그냥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깃발이 펄럭이는 게 바람이네, 동일시화 시켜놨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왜? 다른 것도 다 바람의 형상인데 깃발만 바람이래. 이것이 동일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바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동일시라는 거, 어떤 것에 딱 동일시가 안 되죠. 그냥 모든 것에 허용적인 자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바사나가 소멸된다, 생각의 그 경향성이 사라진다, 에고성이 사라진다 해서 이 바사나를 그럼 사용하지 않느냐,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럼 본질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죠. 본질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것이 한쪽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아주 어떤 극단적인 사고를 우리가 열망하죠.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떠나서 행복만 있는 어떤 세계를 그리워하는 거, 이렇게 한쪽 부분, 내가 싫어하는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버리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무리 잘라도 앞면과 뒷면은 존재하듯이, 뭐 불행이 없는데 행복을 왜 논하겠어요? 기쁨, 슬픔이 있으니까 기쁨을 얘기하고 괴로움이 있으니까 기쁨을 얘기하는 거지,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기쁨을 찾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생각이 틀려요.
그러면 이 어떤 진화의 빛 속에서 다 녹아난다고 했을 때 에고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느냐?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깃발이 펄럭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낙엽이 흔들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만이 바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남들이 바람의 모습을 얘기할 때 허용적이게 되겠죠. 왜? 그것도 바람의 모습이야. 맞아. 그거 바람의 모습이야. 그래. 맞아. 파도도 바람의 모습이야. 나뭇잎 바람의 모습이야. 머리카락 흔들리는 거 바람의 모습이야.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람의 모습이야. 이런 식으로. 자, 그것을 소멸이라고 표현한다면 무엇이 동일시의 소멸을 얘기를 하겠지. 에고 자체의 쓰임은 그대로 쓰겠죠. 내가 한국 사람인데 어떤 파선하고 소멸된다. 내 에고성, 경향성이 소멸된다고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여기에 뷔페같이 막 전 세계 음식이 다 있다. 안 먹어본 음식 갑자기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아마 김치찌개나 그냥 한 끼 배부르면 좋은 음식을, 그리고 익숙한 음식을 선택할 것 같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식으로 되어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 바람이 불면 깃발이 펄럭이는 거. 자, 그렇게 편안하게 흐름을 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겠죠. 이것을 어딜 떠나서 뭐 완벽한 어떤 모습은 다 그것도 에고입니다. 그냥 생각이 해주는 거겠죠. 자, 질문.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수행을 해야 합니까? 마음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탐구를 통해서만 사라진다. 장작불을 지피던 막대기가 장작불이 다 타버릴 때쯤에는 스스로도 거의 다 타버리듯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도 다른 생각들을 사라지게 한 다음 스스로 사라져 버린다.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계속 이으려 하지 말고 이 세상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물어보라. 아무리 많은 생각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 생각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물으면 나에게 라는 답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유식에서 식전변, 식이 계속해서 주객을 계속 바꿔가면서 활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수연현, 인연을 따라서 그 현재에 드러난다라는 말이잖아요. 깃발을 만나면 깃발을 벌럭이고, 바다를 만나면 파도를 흔들고, 나무를 만나면 나뭇잎을 흔들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인연을 만나서 그거에 수순해서 현재 드러나게 하는 거, 이제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계속 이으려 하지 말고 그 생각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물어보라. 나뭇잎만 흔드는 것이 바람이 아니고 파도만 흔드는 것이 바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을 규정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바람이 뭔데? 정의를 하고 싶어요. 바람의 본질은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양한 현상의 나툼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느끼는 대상이고 바람은 정의되고 개념화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나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은 느끼고 경험하는 존재지 나를 정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나의 본성은 바람과 같은 거예요. 바람의 본성과 같은 거예요. 정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수많은 어떤 인격적인 모습과 행위를 가지고 있고 생각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연현, 그 상태에 따라서 계속 바뀌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리는 있죠. 그 수연현에 대한 원리가 뭐예요? 바사나라고 말하는 경향성의 원리는 뭐예요? 원인된 것이 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우리는 너 때문에 그래. 네가 안 그랬으면 내가 그랬겠어? 네가 거기 있으니까 내가 화를 내지. 그냥 괜히 화를 내겠어? 네가 나한테 무슨 힘듦을 줬으니까 그랬지. 내가 괜히 그랬겠어? 이제 이렇게 해서 너만 아니면, 어떤 조건과 환경만 바뀌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내가 그나마 안심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환경이 주는 영향이 그럼 없습니까? 아니요. 그 인연에 따라서 바뀌어진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연이 좋은 환경이면 좋고 좀 여유로울 거고, 인연이 각박하면 마음도 싸납고 드세질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원인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면 정말 희망적인 소식인데, 이것은 내가 원인이니까 내 마음 한마음 잘못 먹으면 내가 괴로워지고, 내 한마음 바로 먹으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소식이 원인이 나한테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저 사람만 바꿔주면 내가 편할 건데 나한테 원인이 있다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좀 억울하신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은 그럴 때 쓰는 거지, 괴로운 것보다는 행복하게, 내가 괴롭다고 그것을 형상 짓는다면, 그렇게 지을 수 있다면 행복하다고도 형상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 마음 먹기에 달렸다가 통용되겠지요. 생각으로 다 만들어진 거니까. 자,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놓치지 않고 이 생각이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나에게라는 답이 나올 것이다. 그때 다시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마음은 마음의 근원 진화로 돌려지게 되고, 일어났던 생각은 가라앉을 것이다. 오랜 세월에 걸쳐 계속 쌓여온 밖으로 향하려는 마음의 습성이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일어나겠지만, 자신의 본성에 대한 탐구가 강렬해짐에 따라 그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정말로 이 라마나 마하리시가 말하는 나는 누구에 대한 자아 탐구가 진실되게 들어간다면 그럴 것이다. 끈질기게 자기 자신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게 하지 않는다면 그럴 것이다. 그랬을 때 여기로 이 파도에 휩싸이고 저 파도에 휩싸이면 어떤 이 자기의 어떤 본체성, 불가지한 그 본질은 말할 수 없는 그 본체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 회원님 중에서 학교 선생님인 분이 있어서 그분하고 얘기 나눈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연관도 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애들이 거의 다 나 자신, 내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그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다 뭐 아버지, 어머니, 학교 성적, 뭐 선생님, 친구, 연예인, 뭐 어떤 한마디로 말해서 외부의 대상, 원인이 대상 밖에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대상이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도 대상이고, 가장 소중한 것은 그 난데, 그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은 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아이들이 그렇게 거의 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 거의가 아니에요. 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참 좀 씁쓸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라마나 마하리시가 나는 누구인가에서 이 나에 대해서 하나의 대답만을 원하지 않고 계속 탐구해서 들어가면 처음에 나는 다 대상화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린 대상으로 자신을 인식하거든요. 엄마가 화를 내서 슬프지 갑자기 제가 슬프겠어요? 엄마가 칭찬을 해주니까 기쁘지 제가 뭐 무슨 일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가장 소중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나의 생사 여탈권, 행복과 불행을 쥐고 있는 게 나예요? 아닙니다. 엄마, 아빠, 성적이 나의 행복을 쥐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나 자신이 제일 소중하다고 하는데 진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 대상이 가장 중요하죠. 이 말하고 뭐가 틀리겠습니까? 그 아이들도 다 어떤 뭐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쇠뇌 당한 거죠. 세상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본질의 나를 계속 알아가다 보면은 비본질적인 것, 그 비본질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이 바로 무지착 무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화를 떠나지 않음이 지혜며, 따라서 이 둘 무욕과 지혜죠.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핵심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게 나지. 이게 나지. 이럴 때 나지.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지. 이 나에 대해서 계속 그 나의 경향성, 나의 취향, 취미, 신념 이런 거 확인하고 있는 것은 라마나 마하리시가 말하는 본질적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들어가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을 계속 들어가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태도. 나는 누구 엄마야? 나는 어디 회사 사원이야? 나는 어떤 정직한 걸 중요하게 생각해. 나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해. 나는 예뻐.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대상, 형상화된 어떤 것이잖아요. 동일시된 거. 그것은 나라는 본질에 합해요? 아니죠.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쓰는 것이지 나라는 본질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람의 본질은 우리가 나타낼 수 없지만 이 수만 가지 모양을 통해서 바람에 대해서 누가 궁금해합니까? 바람. 금방 선풍기만 틀어도 바람을 느끼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본질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은 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눈 뜨면 다 세상이 보이면 눈이 잘 떠졌구나, 눈이 건강하구나를 알 수 있지, 눈알을 빼서 봐야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같아요. 자, 이 얘기가 계속 같은 얘기 반복되는 것 같아서 넘어가 볼게요. 자, 요가에 대한 말을 이제 질문이, 요기들은 진리를 발견하려면 속세를 떠나서 속세와 격리된 숲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라마나는 일하는 생활을 포기할 필요 없다. 매일 한두 시간만 자아 탐구에 집중하면 그대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할 수 있다. 한두 시간이라도 올바르게만 집중하면 그 집중할 때의 의식 상태가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 유지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세간과 출세간을 나누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동의합니다. 그 세간으로 가든 출세간으로 가든 뭐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구와 내 마음, 내 업식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수행 공동체들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 얘기를 듣고 하다 보면 그 안도 작은 사회잖아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싫어서 버리고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서도 또 그 욕망 쓰면서 권력 다툼하고 네가 더 잘하네, 내가 더 잘하네,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나의 그 욕망에 닦여짐은 나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지 어디 세간과 출세간을 나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정말 맞는 말씀이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분이 지금까지 해오던 직업적인 일을 계속하면서도 깨달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물론이다. 그러나 일을 계속하면서 자아탐구를 하는 경우 그 사람은 일을 계속해 나가는 자기가 옛날의 자기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왜냐하면 의식이 점차 변화되어 결국 이기적인 자아를 넘어서는 지점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놓아지면, 내가 하나씩 놓아지면 자유로워지는 것을 알고서 소유하는 것보다 소유하지 않을 때 우리가 자유롭고 걱정도 덜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적당한 소유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옷 안 입고 사는 사람 어디 있나요? 음식을 안 먹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잠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이 떠도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유가 어떤 건전성의 범위,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의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범위, 막 욕심껏 하는 그런 것이 아니면 이 소유의 의미도
나쁘지 않다. 이 소유를 어차피 우리는 할 수밖에 없으면서 삽니다. 이 몸 자체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들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나를 찾아보았지만 나는 누구인가의 그 나를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마나가 그대는 그대 자신의 육체를 동일시하는 데 익숙해졌고 눈으로 보는 데에만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보는 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보이는가? 오직 하나의 의식만이 있을 뿐인데 그것이 나라는 생각으로 나타나서 육체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눈을 통해 스스로를 주시하며 주위의 사물들을 보는 것이다. 인간은 결코 보이는 자, 보이는 대상, 보는 과정 모두 단 하나의 의식, 즉 진화의 현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진실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대는 지금 그대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대는 그대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 앞에 두고 보아야 하는가? 거울이 없어도 그대는 그대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다. 너무나 이 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잘 보이면 그냥 눈이 건강한 것이지 눈을 빼서 눈을 돋보기로 살펴보면서 건강하네 안 건강하네 그걸로 눈이 잘 기능을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없듯이 바람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람의 쓰임으로 온갖 쓰임으로 바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듯이 우리 진화성, 자아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은 뭔가요? 이 삶의 모든 문제와 해답이 다 있다라는 거 책에서 찾고 어떤 말씀에서 찾고 어떤 수행법에서 찾고 이러시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 다 있다. 결국은 내 삶에 다 있다. 내 삶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 내 삶을 존중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얘기죠. 자기의 스토리를 존중하는 거. 그런 내 삶을 존중하지 않고 내 삶은 망했어. 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청정하고 깨끗한 어떤 곳으로 나를 맞추어가는 내 삶을 만든다라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하는 그 노력이 결코 아름다운 미소도 보내지 않습니다. 신의 미소가 거기에 없어요. 삶에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네요. 진실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바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 물을 눈으로 볼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매일 눈으로 물을 보고 눈으로 바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람을 보고 물을 보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느끼고 있지 않는가? 체험하고 있지 않는가? 그때 우리가 바람이구나, 물이구나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화내고 있구나, 내가 슬퍼하고 있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나라는 것이잖아요. 나라는 거. 그러니까 이 나를 그렇게 알라 이 말씀이겠죠. 그대는 그대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얼음덩어리, 물의 모습, 깃발이 펄럭이는 거, 파도의 흔들림 이것만을 봐야 바람을 알 수 있고 물을 볼 수 있냐? 세상 그냥 문 열고 밖으로 나가면 다 온천지가 물과 바람 4대로 이루어졌으니까요. 흙과 공기 이런 것들이겠지만은 우리의 본질도 똑같다라는 말. 그래서 그대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란 말이에요. 뭐가 있나요? 내가 나의 존재성, 진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없어요. 불가지. 나의 존재. 근원, 바람이라는 본체를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는 것이 안다라는 것이죠. 야, 우리가 모른다. 너 이거 아니? 몰라. 그럼 무지에 알 수 없음이 아니라 어떤 형상으로 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형상으로 나타졌을 때 그렇구나 우리가 그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역할에 대해서. 식당 갔을 때 하고 슈퍼 갔을 때 하고 집에 왔을 때 하고 내 역할이 다른데 힘드셨어요 혹시? 바람과 물의 형상이
그러하듯이 우리 역시 그러한데 이제 이것을 규정지은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으로 돼야 돼 라는 식의 어떤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그게 경향성, 여기선 벗어나라고 하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 아닐까 싶어요. 오늘 여기까지 해볼까요?